애틀랜타의 간절한 외침, 김하성,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2025 시즌은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에게 있어 그야말로 격동의 한 해였다. 팀은 시즌 중반부터 이미 포스트 시즌 진출 가능성이 희박해지자 과감하게 다음 시즌을 바라보는 결단을 내렸다. 이는 명문구단으로서의 자존심을 잠시 내려놓는 고통스러운 선택이었지만 장기적인 성공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조치였다. 이제 애틀랜타는 2026년을 준비하며 산적한 과제들과 마주하고 있다. 다른 구단들이 일반적으로 겪는 오프시즌 이슈들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민감한 사안들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다. 각각의 결정이 팀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구단을 충격에 빠뜨린 사건은 브라이언 스니커 감독의 전격적인 사임이었다. 오랜 세월 동안 팀을 이끌며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해온 스니커 감독의 결정은 구단 프런트조차 예측하지 못했던 일이었다. 그는 단순히 한 시즌만을 책임지는 감독이 아니라 애틀랜타 야구의 정신적 지주와도 같은 존재였다. 알렉스 엔소폴로스 야구부문 사장은 10월 6일 진행된 시즌 마무리 기자회견에서 이례적으로 긴 시간을 할애하며 스니커 감독의 사임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이것은 전적으로 스니커 감독 본인의 선택이었다고 강조했다. 구단 입장에서는 스니커 감독이 계속해서 팀을 이끌어주길 바랐으며 만약 그가 사임하지 않았다면 2026 시즌도 당연히 스니커 체제로 운영할 계획이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스니커 감독과 구단 사이에는 단순한 1년 단위 계약이 아닌 장기적인 협력 관계가 구축되어 있었다. 그의 계약서에는 감독직뿐만 아니라 향후 고문 등 다양한 역할로 2031년까지 구단에 기여하기로 명시되어 있었다. 이는 애틀랜타가 스니커를 단순히 필드 위의 지휘관이 아닌 조직 전체의 핵심 인물로 보고 있었다는 증거다. 하지만 스니커 감독은 자신만의 이유로 떠나기로 결심했다. 그의 빈자리는 단순히 한 명의 감독 교체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팀의 철학과 방향성, 선수들과의 신뢰관계 등 보이지 않는 많은 것들이 함께 흔들리게 되었다. 스니커 감독의 사임으로 인해 애틀랜타의 오프시즌 우선순위는 완전히 재조정되었다. 원래라면 선수 보강, 트레이드, FA 영입 등이 주요 화두가 되어야 했지만 이제는 새로운 사령탑을 찾는 것이 모든 것에 앞서게 되었다. 기자회견장에 모인 애틀랜타 담당 기자들도 이 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다. 질의응답 세션의 시작부터 끝까지 스니커 감독의 사임 배경과 후임 감독 선정 과정에 대한 질문들이 쏟아졌다. 엔소폴로스 사장은 이 주제만으로도 전체 기자회견 시간의 상당 부분을 할애해야 했다. 새로운 감독은 단순히 경기 전략을 짜는 역할을 넘어서 현재 과도기에 있는 팀을 안정시키고 재건의 방향을 제시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지게 된다. 젊은 선수들을 육성하면서도 베테랑들의 경험을 최대한 활용하고 구단의 장기 비전과 단기 성과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한다. 그런데 기자회견에서 스니커 감독 이슈 다음으로 가장 많은 시간과 관심을 받은 주제가 있었다. 바로 김하성의 거취 문제였다. 30세의 한국인 유틸리티 내야수 김하성은 짧은 기간이었지만 애틀랜타에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애틀랜타가 김하성을 영입한 것은 9월 2일이었다. 템파베이 레이스가 웨이버 공시에 올린 김하성을 재빠르게 클레임하며 팀에 합류시켰다. 당시 많은 전문가들은 이 영입을 저위험 고수익 움직임이라고 평가했다. 시즌 종료까지 약 한 달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만 활용하면 되고 김하성의 잔여 계약도 부담스럽지 않은 수준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하성은 예상을 뛰어넘는 활약을 펼쳤다. 수비에서는 유격수는 물론이고 2루수와 3루수 포지션까지 완벽하게 소화하며 팀의 내야 수비를 안정시켰다. 타격에서도 준수한 모습을 보여주며 팀 승리에 실질적인 기여를 했다. 단순한 임시방편이 아니라 팀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한 것이다. 사실 애틀랜타가 김하성을 그토록 반긴 이유는 명확했다. 2025 시즌 내내 유격수 포지션은 팀의 아킬레스건이었다. 여러 선수들을 번갈아 기용해봤지만 누구도 확실한 해결책이 되지 못했다. 공격력이 괜찮은 선수는 수비가 불안했고 수비가 좋은 선수는 타격이 아쉬웠다. 이런 상황에서 김하성의 등장은 가뭄 끝의 단비와도 같았다. 그는 수비 범위가 넓고 송구가 정확하며 상황 판단이 빠른 전형적인 올라운드 유격수였다. 게다가 타석에서도 합리적인 접근을 보여주며 팀의 공격 라인업에 깊이를 더했다. 구단 관계자들과 코칭 스태프, 그리고 동료 선수들 모두 김하성의 플레이에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저런 선수가 시즌 내내 있었다면 우리 시즌이 달라졌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팀 내부에서 공공연하게 나왔다. 이는 단순한 립서비스가 아니라 진심 어린 평가였다. 기자회견장에서 엔소 폴로스 사장은 김하성에 대한 질문을 받자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매우 솔직한 답변을 내놓았다. 우리 구단은 김하성 선수가 팀에 남아주기를 진심으로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 팀에서 보여준 모습은 정확히 우리가 찾던 선수상이었습니다. 이는 구단 수장으로서 매우 이례적인 발언이었다. 보통 구단 프런트는 계약 협상을 앞둔 선수에 대해 함부로 입장을 밝히지 않는다. 협상 과정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고 자칫 선수나 에이전트에게 약점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엔소 폴로스 사장은 그런 전략적 고려보다는 솔직함을 택했다. 이는 애틀랜타가 김하성을 얼마나 간절하게 원하는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신호였다. 동시에 김하성에 대한 존중과 그의 선택을 기다리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했다. 하지만 엔소 폴로스 사장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 있다. 지금 상황은 애틀랜타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김하성에게는 2025년 시즌 후 팀을 떠날 수 있는 옵트아웃 조항이 있고 이는 전적으로 선수의 권리다. 당초 애틀랜타 프런트는 은근한 기대를 품고 있었다. 김하성이 잔여 계약인 1년 1,600만 달러를 포기하지 않고 팀에 남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이었다. 만약 김하성이 시즌 말에 부진했거나 부상으로 고생했다면 이런 시나리오가 현실이 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상황은 정반대로 흘러갔다. 김하성은 애틀랜타 유니폼을 입고 자신의 가치를 충분히 어쩌면 기대 이상으로 입증했다. 그의 플레이는 나는 여전히 메이저리그 수준의 선수라는 메시지를 모든 구단에 전달했다. 이제 김하성이 FA 시장에 나간다면 여러 팀의 관심을 받을 것이 분명해 보였다. 김하성의 시장 가치를 더욱 높이는 요인은 올 겨울 FA 시장의 유격수 공급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메이저리그 30개 구단 중 상당수가 유격수 포지션에 불만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영입할 수 있는 선택지는 손에 꼽을 정도다. 가장 주목받는 선수는 보 비셋이다. 토론토 블루제이스에서 뛰었던 그는 젊고 공격력이 뛰어난 유격수로 평가받는다. 하지만 비셋도 완벽한 선수는 아니다. 수비 범위나 안정성 면에서는 위문부호가 붙는다. 또한 그는 오직 유격수 포지션만을 고수하는 경향이 있어 포지션 유연성이 떨어진다. 반면 김하성은 다재다능함이라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는 유격수를 주 포지션으로 하지만 2루수와 3루수도 높은 수준으로 소화할 수 있다. 심지어 외야 포지션에서도 경기를 뛴 경험이 있다. 이런 유틸리티성은 현대 야구에서 매우 높은 가치를 인정받는다. 로스터 운영의 유연성을 중시하는 구단들에게 김하성 같은 선수는 보물과도 같다. 한 명의 선수로 여러 포지션을 커버할 수 있다는 것은 벤치 선수 한 자리를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MLB 아시아 와치와 함께 아시아 선수들의 메이저리그 여정을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하시면 매일 가장 빠른 소식을 놓치지 않고 만나실 수 있습니다.